감사합니다. 전여빈 배우입니다. 저 인사 한번 하고 자리에 앉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전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이 관객분들이 정말 어려운 피켓팅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던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우선 저는 정민 선배의 이제 내일 GV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피켓팅에 실패해본 사람으로서, 네. 직접 참여하셨군요. 네, 실패해본 참가자로서, 여러분들, 그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참 기분이 좋고요. 이게 아주 귀한 인연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마리끌레르 10회를 맞은 마리끌레르 영화제에서 레디언스 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박정민 배우와 함께 네. 또 수상을 하셨는데 저희가 참 기쁘게도 사실 백은하 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배우 연구소의 넥스트 액터 일기 선배님이 박정민 선배님이시거든요. 네. 일기이시고 여기 사기. 네, 저는 사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일기 선배님과 함께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마리끌레르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박정민 배우와는 뭐 저하고의 뭐 연결된 인연도 있지만 최근에 또 촬영을 끝낸 하얼빈이란 영화에서 함께 또 네, 라트비아도 다녔고. 네, 저희가 해외 살이를 함께 했어요. 몽골도 함께 다녀오고, 그리고 라트비아도 다녀왔는데, 사실은 제가, 박정민 선배를, 관객으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너무 사실 흠모하는 배우였거든요. 근데 만나고 나서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큰 행복은 그의 연기를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는 거. 1열에서.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좀 부담스럽게 굴었어요. 오빠, 왜 이렇게 잘해? 그래서 오빠 방금 너무 좋았어. 근데 오빠 그런 말 절대 못 들어요. 그만해. 근데 아마 저를 꽤 부담스러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함께한 작업에서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저희가 밝혀도 되는 건가요? 네, 밝혀드릴게요. 하얼빈 첫 테스트 촬영 때 이제 서로 처음으로 대사를 내뱉어 왔어요. 근데 그때 좀 다소 이제 가볍게 툭툭 한번 뱉어봤고 감독님이 테스트 촬영에도 불구하고 오빠에게 디렉팅을 딱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냥 어쨌든 우리는 뭐 테스트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켜보려고 했는데 순간 오빠가 몰입하는 모습에 제가 제 대사를 까먹고 오빠만 계속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내 대사를 할 차례가 됐다는 게 딱 떠올라서 제가 모든 스태프한테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뭔가 오빠가 확 감독님의 디렉팅을 흡수해서 변환하면서 몰입하는 모습에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네. 함께 또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네. 한 해 한 해 한 작품 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또 배우고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배우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화 이 제 많은 소녀는 거의 이제 전여빈 배우의 어떤 시작의 지점에서 만들어졌던 영화였어요. 사실 많은 영화들이 있을 텐데 제 많은 소녀를 관객분들과 이 마리끌레르 영화제에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의 숙제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제 많은 소녀에서 너무
좋은 감독님, 그리고 사실 독립영화 현장이라고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감히 그냥 단순히 독립영화 현장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 만큼 몰입도의 그 농도가 되게 짙은 현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 얻었던 어떤 배움이라던가 내 안에 새겨졌던 각인들이 감히 이제 제가 그간 몇 년 동안 만나왔던 작업들이 좋은 작업들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훌륭한 현장이었고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오늘 극장에서 함께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표를 빼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관객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싶었고 저는 이제 집에서 또 요즘에 플랫폼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보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그 처음 마음을 다시 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아마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께서는 지금 마음이 좀 어두우시겠지만, 저에게는 사실 이게, 제가 마리끌레르 시상식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소책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후에 소책자로 나왔던 그곳에서도 인터뷰했던 말인데, 저는 정말 저에게 와준 죄 많은 소녀라는 그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배우로서의 어떤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절박했어요.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을 순간이니까. 근데 돌이켜보니까 저에게 아주 큰 시작의 대로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엎어져 있던 저를 이렇게 손 내밀어서 일으켜준 영화였어요. 너 걸을 수 있다고. 그리고 너는 뛸 수도 있다. 그리고 너는 사실 춤출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좀 알려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의미는 제가 사실 늘 인터뷰 때 용기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그냥 이 작품은 저에게 용기와 사랑 그 자체예요. 근데 이게 단어로 얘기를 하면 너무 작은데 그 이상이에요. 정말 저라는 배우를 구성하고 있는 아직도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라도 제 안에 아주 많은 역사가 쌓였을 때에도 이 작품을 이렇게 뭔가 견주해서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첫사랑 같은 것이죠. 춤출 수 있게 해줘서 그렇게 홍차이 열심히 춤을 췄군요. 저도 사실 정민 배우 연기를 보고 있는 여빈 배우처럼 약간 질문을 읽고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었네요. 이 대답을 듣는데. 감사합니다, 소장님. 사실 이 오디션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디션 봤었을 때 얘기를 저한테 그때 하면서 감추는 것 없이 다 내어놓았던 오디션이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요, 소장님,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좋은 사람들을 참 만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되게 벽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의심도 많고, 그리고 내 약점을 드러내기도 너무 힘들어하고, 내가 약한 인간이라는 게, 약한 존재라는 게 내가 이만큼 실패를 해봤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그게 곧 나의 가치가 되고 있고, 나의 그냥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상태를 규정 지어버릴 것만 같아서.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만났던 좋은 분들은 그 내가 겪었던 좌절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당신의 상태가 아닐 거라고. 아, 그런 당신이 있었군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은 이렇게 저는 나는 지금 너무 빛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나를 정의할 때 아니요, 당신은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빛나는 게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해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저한테는 김희석 감독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저의 어떤 모난 점, 못난 점, 부끄러운 거 이런 거 그냥 다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 많은 소녀라는 작품을 대하는 감독님의 태도가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걸고 달리는 사람 앞에서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치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 속을 유리바다처럼 다 내어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넥스트 액터 작업을 제가 소장님이랑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엄청 두려워했어요. 제가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요. 소장님,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 너무 얕다고, 너무 재료가 없다고. 근데 그거를 나눠도 되겠냐고. 제가 되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소장님께서 그걸 그냥 다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재료들이 굉장히 귀한 재료라고 계속 저한테 막 부둥켜 안아주시고 막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근데 그랬던 또 기억이 나서 제가 그 내어놓는 시간이 되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아세요? 어떤 분을 만나서 나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초라해진 기분이 들어요. 그 얘기를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던 좋은 분들은 내가 그런 걸 털어놨을 때 되게 그냥 다시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분이 들게 해주셨어요. 그게 사실 소장님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마리 끌레르 영화제 때 혹시 PS를 붙여서 사랑을 들었죠. 그 유선의 마리 끌레르의 유선의 기자님이 바로 저기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신인 때 인터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선혜 기자님이랑 만들었던 영상 인터뷰 그리고 그 잡지 인터뷰를 아직도 저는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그때 선혜 기자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저는 저분에게 지금이 마지막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분은 그렇게 안 받아주셨어요. 아니요, 여빈 씨 앞에는 이제 막 그 날들이 열릴 거예요. 근데 그게 단어로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던 게 아닌데 제 마음에 그 막 물밀듯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제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사랑하고 싶은 분들은 저는 선배님이라고 할게요. 저희 선배님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꿔요. 제가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 만났으니 내가 그 사랑을 현장에서 누군가 만났을 때 나눌 수 있어 보자고 좀 용기를 내고 있어요. 그게 제가 선배님들한테 배운 자세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같이 함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배우들에게서 저는 늘 배운다라는 배우가 3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아니면 신인 배우든 상관없이 사람한테서 좀 배우는 느낌 많이 받는 게 전여빈 배우에게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용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빈 배우 얘기하셨듯이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내었던 것이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을 때 결국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누군가에게 또 용기 내어서 나를 끝까지 또 보여주는 용기를 내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람을 조금씩 변모시킨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사실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하고 자주 안 마주치다 보니까 좀 더 계속 닫혀지는 느낌 같은 거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좀 오늘 이야기도, 그리고 또 뭐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도 뭔가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좀 배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마음껏 드러내도 괜찮다고. 사실 이 영화에서 연기했었던 영희라는 네. 친구는 영화 속 뭐 표현을 하자면 정말 이 굴다리 속에 있는 CCTV처럼 사실 이 소녀의 내면을 누구도 봤지만 봤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전여빈이라는 배우를 통해서 영희를 만나는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지만 실제로 이걸 연기해야 되는 배우에게 있어서 영희는 도대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저런 많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저런 선택들을 했을까를 결국은 이해하지 않거나 혹은 다가가지 않으면 연기라는 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가 진짜 좀 고통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지금 제가 아까 그냥 저 전여빈으로서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는 좀 다른 결로 캐릭터를 마주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다른 결의 용기인데요. 뭐냐면 이제 인생이 갖고 있을,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갖고 있을 아주 커다랗고 깊은 어두움에 대해서 직면하는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감히 괜찮다고 말하지 않고, 근데 이건 영희를 몰입했을 때 저 전여빈의 상태예요. 아무도 사실 누군가를 그래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어 라는 약간 문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영희가 됐을 때 저는 과연 사람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을까? 이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것인가?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라는 퀘스천이 아주 컸어요. 근데 그때는 그 닿을 수 없는 상태 자체가 저한테는 진실이었어요. 근데 그 아무리 닿으려고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그 상태는 어쨌든 그것은 절망의 끝이었어요. 근데 그 절망의 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거를 흡수해야만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저 작품을 준비할 때는 제가 배우로서 어떤 훈련이나 기술이 있던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블랙홀 자체를 그냥 제 마음 안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블랙홀을 사실 사람은 아프고 싶지 않기 위해서 회피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내 안에 희망이 생기려고 했을 때 그걸 끊임없이 외면하려는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거를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는. 왜냐면 작품 하고 있는 동안은 그게 어떻게 보면 몰입인 것 같기도 하고 끊임없이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저는 배우를 하고 있고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괴로움을 뭐 그게 나쁜 걸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는데요.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막 그렇게 악몽을 꾸고 뭔가 외로워지는 나의 상태를 좀 반겼어요. 왜냐면 나는 표현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배우로서 발아대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그 순간을
그토록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느꼈던 어떤 공포라던가 외로움,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그 공포와 외로움이 공격성으로 나타났을 때도 있고요. 그때의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근데 후회가 되진 않아요. 정말 이게 말이 참 이상한데 그 아픈 재료들을 마음껏 사용한다는 게 되게 홀가분한 기분이 들어요. 그냥 어떤 내 껍질을 벗겨낸 것처럼. 근데 사실은 저도요, 아직도 제 많은 소녀를 보기가 조금 괴로워요. 왜냐면 그 당시 그 장면을 찍었을 때 나를 둘러싼 환경들, 내가 품었던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여기서 뱉어낼 수는 없는 가장 나의 어두운 마음을 장면에서 자꾸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기가 아직도 쉽지는 않아요. 아직도 쉽지는 않고 예전에 김희석 감독님이랑 GV 하고 있을 때 의석 감독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 영화를 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감독님은 왜 힘드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실은 감독님은 저보다 저의 몇만 배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몇억 배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단순히 그냥 그 현장에만 참가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작업에 몰두하셨던 시간의 양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감독님은 이게 자꾸 이 작업물이, 이 영화가 다시는 펼 수 없는 새 파이프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그 새 파이프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새 파이프인데 완전히 굳어져서 절대는 고쳐낼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뭐 개봉하고 나서 또다시 감독님과 영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정도로 조심스러워요. 저는 감독님과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참가했는지 알겠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과연 알까요? 감독님 마음을? 아직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요. 이해하고 싶죠. 알고 싶은데 닿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기억은 납니다. 네. 사실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블랙홀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이런 어떤 죽음의 이미지들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도 계속 보여지고 또 전현 배우의 다른 작품에서도 그것들이 계속 느껴지는데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 정말 그런 파이프처럼 우리가 결국은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그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되도록이면 외면하고 싶은 것이 죽음을 둘러싼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전여빈 배우는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용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굉장히 직면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하지 않고 보고자 하고 보려고 하고 결국 그 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생각.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용기가 뭘까? 제 안에 물음표를 가진 적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걸 아는 채로 혹은 그걸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거, 조금 더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그걸 아는 상태로 그냥 좀 더 걸어가 보는 거, 그냥 소리쳐 보는 거,
나한테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말해보는 거, 그냥 그 자체가 용기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제 많은 소녀라는 작업 자체가 오디션에서부터 저의 그런 두려움을 오디션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술이 있는 기술로 어떤 단련이 된 배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피하지 않겠다가 저와의 약속이었고, 나를 믿어주는 뭔가 나에게 이 믿음을 준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방식 자체가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좀 관통해버린 것 같아요. 지난날에 10대, 20대의 저를,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가 되게 희한한 경험인데, 그때 그 작업한 개월이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2개월도 안 될 거예요. 한 한 달 반인데, 그때의 그 몰입했던 상태의 저를 직면했던 그때의 시기가, 저를 좀, 그러니까 저가 뭐 이만한 어떤 길을 갖고 있었다면, 완전히 그 길을 대로로 바꿔버리게 되는 어떤 스펙트럼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나를 그렇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능력을 다 쏟아내버리고 다 보여버리고,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인데 그냥 이거 다 일단 털어내버릴게요 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에, 모르겠어요. 그 시기가 저한테는 어떤 변화의 시기였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흠모할 만한 선배님들을 만나면서부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 자체가 용기가 돼버렸어요. 그냥 나한테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런 결함이 있다는 거 자체가, 그게 뭐 어때서? 약간 맞아, 나는 그런 것, 그게 뭐 어때? 약간 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달려볼 수 있어. 근데 그게 지금 말로는 되게 편안하게 들리는데 그때는 완전 저와의 전쟁이에요. 진짜. 그런 용기를 내려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저 스스로 하는, 저랑 목숨 걸고 싸우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어요. 감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울며 불면서 내 멱살 내가 부여잡으면서 막 끌고 나가려고 했던 거, 저는 저한테, 그리고 제 곁에 있어준 사람들한테 너무 표현해주고 싶어요. 그냥 그거 싸워서 이겨줬다는 거, 혹은 뭐 싸워서 엎어졌을지라도 싸워봐줬다라는 게, 그게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 그게 어떤 직면하게 되는 용기 있어 보이는 자세 그 자체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못난 모습 되게 많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제가 항상 메시지는 잘할 순 없으니까. 근데 제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만약에 저의 레벨이 뭐 0에서 10까지 있다면 어떤 때는 막 0이 나올 때도 있어요. 최선을 다했을 때도.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순간에는 막 7이 나올 때도 있고 10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그냥 이제는 다 안으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0도 나고 10도 나기 때문에. 배우라는 직업 자체를 제가 시작했을 때도 제가 저를 믿어주지 않으면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 마음은 아직도 있어요. 그냥 지금은 제 주변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주셔서 으쌰으쌰 해주지만, 결국에는 좋은 선배님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나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나를 바라봐주지 않으면 허울 좋은 껍데기가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껍데기는 자꾸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는데 남들이 봤을 땐 그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내 알맹이는 그게 아니거든. 막 썩어 문드러가고 있어. 근데 그거를 바라봐주는 용기가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자꾸 말이 새나가네요. 네. 근데 너무 그 마음들이 다 전해져서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되게 훌륭한 전사이자 생존자이자 여전히 훌륭한 노동자인 네, 아직도 요즘은 백수랑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늘 편안하지 않습니다. 정말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싸우는 시간이 즐거워요. 네. 멋져요. 잘 싸우고 싶어요. 잘 여전히. 싸워요. 네. 지금의 전여빈이 영화 속 영희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영희 만나면요. 말을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지막 씬 찍을 때, 그냥 이제 마지막 장면은 단순히 그냥 걸어가는 장면이잖아요. 터널로.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힘이 들어서 못 걷겠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다른 분들이 그냥 걷는 건도 오버 아니야? 그래서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감독님과 저는 그 당시 그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서로 되게 처절했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는 그 씬을 그냥 단순히 걸어가는 씬이었는데 걸어가다가 이제 카메라가 저를 팔로우하고 있었고 제 앞모습을 먼저 땄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툭 쳐다봤어요. 근데 감독님이 갑자기 저한테 딱 달려오시는 거예요. 여빈 씨, 제가 영희라면 그런 표정으로 카메라를 쳐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들켰어요. 뭘 들켰냐면 배우로서 내 얼굴과 내 어떤 표정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들킨 거예요. 근데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가 이 작업에 대해서 그렇게 지난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내가 이 마지막 장면에 나를 보이겠다고 배우로서의 나를 자랑하려고 그 쳐다본 표정을 감독님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딱 알아내신 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걷는 거 자체가 약간 숨이 가빠지고 그 걸음 자체가 힘겨워지더라고요. 왜냐면 감히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을 나는 연기를 할 뿐이지만 어쨌든 나는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그 마음이 저를 확 덮쳐들면서 쉽게 걷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제가 느꼈던 감정이 영희에 대한 혹은 제 많은 소녀라는 영화에 대한 마음 그 자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제게 되게 큰 배움이 되었어요. 그날은. 그래서 이거는 나아가서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하얼빈이라는 영화 작업 때 이제 우민호라는 감독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감독님께서 고사 현장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투사들의 마음을
그 스튜디오 그린 앞에서 흉내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몽골을 가야만 하고 라트비아를 가야만 한다. 그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알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시는데 저 그 말이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고 막 우민호 감독님도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신데 그 마음 우리가 막 알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막 그 말씀 그러면서 촬영 감독님은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셨는데 그 두 선배님 다 정말 뜨거우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영화는 이 자연이 내려주는 이 모든 것을 우린 정말 감사하면서 담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걸 다 담을 수도 없어. 근데 그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이 영화 작업을 한다라는 어떤 존중이 막 느껴지는 현장이었어요. 그 두 감독님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건. 근데 저는 정말 막 현장에서 두 손뼉치면서 막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기뻤어요. 다시 그 마음이 막 제 안에서 막 용솟음 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뻤어요. 물론 제 많은 소녀라는 전혀 다른 결의 영화였지만 어떤 마음을 끌어올리고 길어올리고 바라보려고 하고 담으려고 하는 거, 그건 사실 표현하는 이야기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정말 어떤 시네마의 희망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전효민 배우의 차기작에 대한 이보다 더 뭔가 그 기대감을 올리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되게 오랜만에 저도 사실은 영화를 영화답게 만들고 가장 그렇게 치열하게 작업하는 그 결과물들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굉장히 좀 목말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사실은 책 한 권이랑 그리고 저기 여빈 배우 그 낙원의 밤 뭐 이렇게 만든 그런 굿즈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주 저희가 조금 딥한 얘기도 좀 많이 했으니까 여빈 배우에 대해서 최근에 또 궁금한 점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해서, 혹은 만약에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한 3분 정도만 빠르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갈게요.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 특정 부분에서 소리가 안 나거나 안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던데 연기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게 뭐 안 보여준다거나 소리만 들린다거나 이런 믹싱과 편집의 과정은 사실 연출자 감독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편집 부분까지는 생각해서 연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 이야기 그대로 제가 느끼는 영희 그대로를 그냥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나의 사심 없이 그냥 혹시 만약에 한 장면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장면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 처음에 경민이랑 같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지하철역에서요? 네, 저는 우선 그 이야기의 진행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는 자막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 영화, 네, 시나리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일 거란 상상은 대충 하고 있었고, 그때도 어떤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경민이가 다가오면 응시하고 있는 눈, 그 정도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무드는 그냥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어쨌든 무슨 계기로 약간 멀어졌고 기꺼이 달가워하지 않는 영희가 경민을 바라본다. 그 정도로만 인식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빈 배우님이 한 분. 이거 제일 너무 어려워. 괴롭다. 그러면요, 아까 제일 이제 처음 들었던 분 중에 맨 끝 분이 계셔서요. 저기 제일 맨 뒤쪽이요. 네네 네. 맨 뒤에 있었는데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띄셨습니다. 전 또 영화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영화 후반부에 이제 경민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한 친구가 이 친구다라고 이제 화장실에서 보여주면서 이제 그 친구를 영희가 이렇게 막 때리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때리는 것까지는 뭔가 마음이 이해가 갔는데 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안아주지? 이런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는데 혹시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이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영희가 저 친구가 그런 옹호를 여론을 만들었다고 말을 하진 않았잖아요. 친구들이 영희가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기 안에서 어떤 사실 거기는 모든 거의 거기에 있었던 친구들 다 가해자거든요. 근데 희생양을 한 명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희생양이 된 친구는 그 무리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었겠죠. 가장 강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주동자도 아니었을 것 같고요. 제일 그런 재물이 되기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영희는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당해봤으니까. 자기도 그런 몰이를 당해봤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가 여기서 그 친구를 아니라고 변호하게 된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겼겠죠. 그 무리 안에서는 또 그런 재물을 혹은 희생양을 데리고 오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바로 자기가 겪어본 그대로 그 친구에게 응징을 했던 것 같고요. 응징을 한 이유는 그래야지만 이 마녀 사냥이 끝날 테니까. 이 폭탄 돌리기가 끝날 테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때리고 싶지 않아도 때렸을 거예요. 그리고 안아준 것은 그 아이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니까요. 네. 네. 마지막, 그쵸.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한 분을 정해주시면 제가 이 마지막 선물 드릴게요. 그럼. 제가요. 네. 처음 손 분들었던 분을 세 분을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내 눈인데? 처음 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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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거미집이 또, 깐영화제의 비경쟁 부분에 또 초청이 됐다고 하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렌카펫에서는 여빈 씨 볼 수 있나요? 기대해 봐주세요. 오늘 사실 좀 오래된 영화라면 오래된 영화이기도 한데 너무나도 어제 찍은 것처럼 이렇게 기억이 생생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순간순간 여기서 대성통곡 할 걸 지금 꾹꾹 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었는데요. 관객분들과 오늘 또 함께 만난 마지막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빨리 끝나야 된다는 게. 하지만 아마 그 다음 GV도 있나요? 있겠죠? 지금 마리끌레르 영화제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하던데 다른 좋은 영화들도 너무 많거든요. 한번 여러분 모레까지 하고 있나요? 우리가 23일까지 하니까 하루 더 남았네요. 내일도 아마 좋은 영화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보고 싶었고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이야기 다 듣고 싶고 그런데
너무 제 얘기만 늘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빈 씨 얘기 들으려고 온 건데요. 또 다른 기회에 만들어 볼게요. 또 다음에 이렇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힘 받아서 연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정말 진심이에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배우 돼볼게요. 지켜봐 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영화제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